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요, 택시 기사를 비판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타다가 지금 금지되고 난 이후에 타다를 못한다로 몰고 간 여의도 정치. 국민은 갸우뚱 타다 금지법 왜 국회가 밀어붙이냐. 이익단체에 약하답니다. 자, 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택시 기사는 23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국 택시 기사 23만 명이 타다에 지장을 받는데 또 불법입니다. 카카오 택시들은 최근에 면허를 샀다는 거예요. 타다처럼 승합차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누가 뭘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타다가 1600대를 돌리면 면허를 1600개 샀으면 그만인 건데 면허를 사지 않고 운영하는 게 문제예요. 면허를 사가지고 그냥 정당하게 택시로서 고급 서비스를 하고 또 택시의 이렇게 발전, 그러니까 이 향상된 서비스 모델로 또 거기에 어플 모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뭘 합니까? 그런데 택시 면허를 사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다 돈 벌면 누가 가져갑니까? 타다가 택시에서 돈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택시는 돈 벌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타다를 이재용이가 저렇게 밀어붙이면서 고소까지 하면서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우버 모델처럼 상장해서 수조 원의 좀 돈을 벌어보겠다.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 5조에 팔 거라고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플 경제라는 모델이 겉으로 공유 경제를 하지만은 그러면 이 재용이가 타다를 가지고 상장시켜서 돈을 벌면 그 지분을 타다 기사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그게 공유 경제지. 아니면 승객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회원들한테 나눠줄 겁니까? 지가 다 가져갈 거면서 타다가 무슨 공유 경제입니까? 말 장난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유 경제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유 경제의 역풍이라고 영국에서요. 우버 기사도 택시 기사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서 자유롭고 유연한 공유 경제, 내가 놀리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을 때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그거는 뒤의 이야기고, 영국에서 주 60시간을 일해도 연봉이 2,5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전통 택시 기사도 수입이 크게 줄었고, 그래서 부스러기를 나눠 가지는 이런 공유 경제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요 타다 공유 경제 어떻게 하면서 심지어 보수판에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걸 옹호하고 자빠지고 보수 언론들도 옹호하고 보수 유튜버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저 빼놓고 옹호해요. 지랄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영국, 미국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 지금 뭐 우버가 미국이니까 보면 텍사스주 포트워스 근교에 사는 60살 먹은 조니 폴라드는 새벽 4시면 차를 끌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우버 기사로 1년 전부터 일하는데 새벽에 떨어지는 우버 콜은 경쟁 우버 기사들이 없어서 낮과 새기 쉽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 평일날은 오후 5시쯤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새벽 4시에 나가가 오후 5시까지 이래 12시간쯤 일하는데 토요일에도 가끔 일하는데 이렇게 주당 60시간 정도 일해서 버는 수입은 월 6,000달러. 그러니까 640만 원 안팎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5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입의 4분의 1이 기름값으로 나가고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 제하면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은 3,0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의 1.5배를 일하고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버가 공유 경제의 상징 같은 회사인데 차고나 주차장에서 개인 차가 놀고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낭비니까 차를 나눠 쓰자. 그것이 이제 우버식 공유 경제란. 그러면 다 차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남는 것을 나눠 쓰면 공유 경제 창업 이 참여자는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일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 다른 분야로 보면 빈방, Airbnb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자신이 원할 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직장 상사도 사무실도 없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공유 경제가 아름답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소사업가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던 이런 공유 경제가 저소득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가 비판했는데요. 운전자는 전업 노동에서 해방되기는커녕 뉴욕 택시 운전사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고 손에 쥐는 돈은 저임금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MIT 공대 조사에 따르면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 수입이 시간당 8.55달러. 그러니까 앞에 벌었던 사람은 좀 나은 편이고 그래서 뉴욕시 최저시급 13달러에도 못 미치고 1년 내내 빼빠지게 일해도 연봉 2,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뿐만 아니라 노동자라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실직보험 이런 혜택도 복지 혜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면 그냥 자기가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게 노동조합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라이더, 택배 기사들 이 사람들이 특고라고 해서 못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우버 기사를 독립사업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 기사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임금 협상, 병가를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했는데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 전업 근로자들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요. 그래서 공유 경제에게 지금 투신한 사람은 소자영업자가 아니라 뭐 프리 에이전트라도 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 불확실하고 근데 이 공유 경제에 척을 진 사람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요즘 뉴욕 시청 앞에는 우버, 리프트, 비아 등을 규제해 달라고 전통 택시 기사들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우버에 지금 사람을 빼앗겨서 손님을 빼앗겨 작년 11월부터 뉴욕에는 택시 기사가 벌써 4명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뉴욕에 이 택시가 원래 13,500대로 제한돼 있는데 지금 공유 경제에 가입한 차가 10만 대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손님을 태운 건수가 택시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매너 가격이 이들 재산이었는데 한때 105만 달러, 11억 3천만 원까지 하던 택시 매너 가격이 최근에는 1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택시 기사가 자살을 하고 심지어 루마니아에서 이민와 30년을 운전을 해왔던 이 기사도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는 정치인과 수십억 달러 자산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공유 경제 거대 기업들에 분노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은 지금의 과제는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나오는 소득과 부를 제대로 나누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스레기를 나눠 갖는 공유 경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심지어 뭐 캐나다 밴쿠버까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직 근로자가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요. 배달의 민족
이걸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우한행제들이고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100%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4조 7,50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봉진 등 경영진이 13%, 국내외 투자자 지분이 87%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의 우한행제들을 100% 사들여가 배빈을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이미 요기요하고 배달통까지도 여기에서 다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앱 시장에 1위인 배민이 55.7%, 2위인 요기요가 33.5%, 그리고 3위인 배달통이 10.8%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거의 얼마입니까? 점유율이요. 90몇 %입니다. 100%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김봉진이는 이걸 팔아가지고 한 4, 5천억 이상 벌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배달의 민족으로 일해서 정말 돈을 벌고 사는 배달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자, 이건 법 밖에 있는 라이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배달을 하는데 어떠한 미국의 전에 우버 노동자들의 법 밖에 있듯이 이 사람들은 법 밖에서 살아가는데, 영세 가게에서 배달을 하다가 죽으면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대요. 사고 나서 죽으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름에 배달을 할 때 이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이 기온 하에서 배달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폭염 때는 41도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건에 3,000원 수준의 배달료로 기름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벌려면 1시간에 5건 이상의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사람이 폭염, 추위, 그 다음에 빙판, 비, 이 속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제 그래서 끝나는 거지, 이걸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하다가 플랫폼 사업으로, 배달 산업이 플랫폼 사업이 아니고 동네 중국집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좀 늦게 배달하면 중국집에 전화해서 욕 한마디 하죠. 이제 중국집은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부 이런 데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어플, 이게 나중에 결국은 배달료를 옮기고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나빠지게 만들 원천이고, 또 이런저런 요구들을 업체에다가 광고비니 뭐니 요구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전부 여기에 애속된다. 자영업자도 애속되고 중국집에 소속되어서 편안하게 월급을 받고 그래도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하던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에 소속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식당에 가서 받아다가 배달한 데 갖다 주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수없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18에서 24세 가운데 산재 사망의 그 사례를 노동부에 이야기해서 보니까, 작년에 한 해 사망한 18에서 24세 노동자 30명 중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죽는 사람 숫자가 작년에 702명이 지금 건설업, 제조업에서 두 업종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18에서 24세는 기타 사업 분야가 15명이라는 거예요. 이 기타 사업이 뭐냐니 대부분이 배달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장 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26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부 피자, 치킨, 족발을 배달하다가 트럭 가로수 버스에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 제대로 통계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 일을 시작한 당일에 첫날 일 나가서 3명이나 죽었고 이틀째에 3명이나 죽었고 보름 사이에 11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우버 기사들한테요. 우버 타고 나면 평점을 매기라고 손님한테 온대요. 우버에서 뭐 어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쁜 평점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라고 불리우는 이 사기가 부스러기 경제를 가지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 상장시켜서 몇 조씩을 몇십 조, 몇백 조를 벌어먹는데 도움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밑에 깔린 사람들은 우버 기사도 죽을 지경이고 택시도 죽을 지경이고 그렇다는 것이 이 부분의 실체입니다. 자, 배달의 민족이 5조 가량에 팔렸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배달의 민족만 해도 월 주문 건수가 3천만 건이고 연 거래액이 5조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김봉진이나 여기에 주식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운영진은 웃겠죠. 몇 조짜리 장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몇 조를 벌 때 그 이면에 지금 치킨 마니아와 치킨집은 어떠냐? 불안에 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나 사장이나 다 불안에 뜨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거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등이 소비자들한테는 쿠폰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점주한테는 점주 혜택을 주고 이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다 한해사인데 독일에 이제 100%가량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먹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당근이나 이런 거를 내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주던 혜택이니 이런 것들이나 점주한테 주던 혜택이 다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달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이 근무 환경과 처우가 지금도 나쁜데 더 나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배달 노동조합인 라이드 유니온이라는 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안전은 없다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데모도 했어요. 자, 그래서 김봉진이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6천억을 지금 개인적으로 벌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 독점 행위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반독점 관련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 앱이니 또 뭐 우버 앱이니 더 나아가서 타다 앱이니 하는 것들이 끝은 결국 주식 장사고 그러면서 가맹점도 또 지금 이 소비자도 다 지금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는 내가 내 장사하는데 왜 배달 앱에 끌려 들어가냐 그러지 않습니까?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배달비만 다시 생겨버리죠. 옛날에 없던 거죠. 옛날에 중국집에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줬습니다. 이제는요, 이 배달비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업주도요, 광고비 내야 되고, 배달비도 또 분담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전화를 가지고 시켜 먹는 중국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배달하는 애들은 저임금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어퍼를 가지고요, 동네의 영세 자영업자, 소비자, 그리고 이 라이드 배달하는 애들을 착취해 먹는 이게 옳은 겁니까? 김봉진이 6천억 벌 동안에요. 죽어간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